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무덥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뜨거운 볕 아래 한낮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고 온열 질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비 소식 없이 하늘 쾌청하겠지만 그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응애 확산이 빨라지며 양봉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응애의 특징과 효과적인 방제법까지 함께 알아보고요. 횡성에서 기억을 주제로 한 이색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의 추억과 공동체를 예술로 연결하는 현장 소식을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등이 발송하는 소비 쿠폰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URL을 넣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 문자 등에 링크가 담겨 있으면 사기인지 의심하고 접속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악성 앱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강원권에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 제품을 보관한 식욕 포장 처리 업체와 작업장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식욕 판매업체입니다. 식약처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평창강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비 구간은 평창읍 용향리와 염안리 일원 4.6km 구간으로 5개 제방 보강과 배수관 설치 등 하천 범람 예방 사업이 이뤄집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평창군과 협의해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양봉 농가의 경우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인 응애의 확산이 빨라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애는 어떤 해충인지 알아보고요. 효과적인 방제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박창묵 조류질병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창묵입니다. 네, 먼저 꿀벌에 피해를 주는 응애는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해충인지 알려주실까요? 예, 응애는 꿀벌의 몸에 붙어 사는 외부 해충입니다. 네. 꿀벌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응애류 두 종류가 바로와 응애와 가시응애입니다. 예. 바로와 응애는요, 1.5mm 크기의 타원형의 형태로 애벌레부터 성충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고 사는 반면 가시응애는 바로와 응애의 3분의 1 크기로 애벌레와 번데기에만 기생하지만 번식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단기간에 양봉 농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꿀벌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응애가 두 종류가 있군요.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응애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번식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름철 응애의 대량 발생이 꿀벌 생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예. 응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요. 예. 응애에게 감염된 꿀벌은 체액을 빼앗기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날개가 기형으로 자라거나 수명이 단축됩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 응애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약해진 꿀벌들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 양봉산업은 농업과는 반대로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키워서 봄에 수확하는 축종으로 지금이 벌을 강한 강군으로 키워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응애에 감염된 벌통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벌통 주변에서 날개가 없거나 오그라든 기형 별들이 발견되고요. 벌통을 열어보면 애벌레 집이 군데군데 비어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충 단계에서 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벌통 내 응애 서식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꿀벌들이 응애가 매개한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응애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신호를 알아차리고 적기에 방제를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양봉농가에서 응애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지난 수년간 응애 피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우리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2023년도 도내 조사에 의하면 꿀벌 폐사율이 58%로 전체 17만 군에서 약 10만 군이 폐사해서 벌통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는데요. 그 이후 적극적인 응제 방제를 실시한 결과 2024년에는 전국 폐사율 25%보다 적은 20%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 자료에 의하면 월동 중에 20% 내외의 꿀벌 소실은 자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자연 감소 수준으로 평가하고요. 예.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을수록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응애 방제의 적기는 언제이고 또 현재 사용되는 응애 방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꿀 수확이 끝나고 여름철로 접어든 7월 중순부터 8월까지가 방제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제 방법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방법으로 응애가 좋아하는 숯벌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응애를 유인한 후에 그 집을 통째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꿀벌에게는 부담이 적고 응애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화학적 방법으로 약재를 사용해서 응애를 없애는 방식인데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응애가 내성을 가지게 되고 꿀벌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꿀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예,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면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이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응애 방제에 사용되는 약재가 꿀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이나 농가에서 꼭 숙지해야 할 지침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응애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방제약품은 일정량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꿀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요. 벌통 내부에 약재가 잔류하게 되면 응애가 점차 내성을 획득하게 되어서 그 약재로는 더 이상 방제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정확한 용량과 용법으로 사용할 것. 둘째는 꿀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셋째는 성분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것. 제품명이 달라도 성분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장지에 적힌 성분명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예, 방제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예. 응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나 기관 차원에서 농가에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우리 도는 꿀벌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연사의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방제 약품을 지원하며 꿀벌 질병을 예방하고 특히 응애가 퍼뜨릴 수 있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양봉 농가의 생산성과 질병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질병 컨설팅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질병 검사를 진행하고요. 응애가 약품의 내성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내성 검사도 실시합니다. 무엇보다 2026년부터는 꿀벌 질병 발생 농가 모니터링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꿀벌 사라짐 현상은 비단 양봉 농가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기후변화와 응애 피해로 인해서 꿀벌 폐사가 지속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에서 무려 70%가 꿀벌의 화분 매개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즉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며 농업과 양봉 산업이 붕괴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농가의 손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는 아주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꿀벌 폐사 원인은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농가에서 적기에 응애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둘째는 일명 왕스라고 불리며 양봉 농가에서 수십 년간 사용했던 플루발리네이트 약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응애가 내성을 갖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꿀벌 생존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도 많이 배웁니다. 꿀벌 폐사가 지속될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일깨워 주셨는데요. 자, 방제를 앞둔 농가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응애를 완전히 박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벌통 안 속에서 응애의 서식 밀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방제 약품은 친환경 약품으로 반드시 허가된 제품만을 사용하고요. 약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서 기록하시고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꿀벌 질병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문의하시면 보다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꿀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생태계와 식탁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꿀벌 질병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문의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검색하면 관련 전화번호나 홈페이지가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강원도 내 예.
5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색하면은 춘천에 본소가 있고 상계시군 정도를 같이 관할하는 지소들이 있습니다. 원주에는 남부지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꼭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생태계와 먹거리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건강한 꿀벌을 지키는 일이겠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방제의 핵심인 만큼 양봉농가에서도 적기를 놓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제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박창묵 조류질병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주민의 기억을 예술로 풀어낸 기억비행 횡성의 기억을 잇다 전시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시 제목부터 특별해 보이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2일 횡성군 내 주요 전시 공간 4곳에서 기억비행 횡성의 기억을 잇다전을 개최했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서로의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이 간직한 횡성이라는 장소에 대한 기억을 여행하는 콘셉트에서 출발했고요. 시간이 지나도 지역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누군가의 기억과 추억이 깃든 건물과 길, 장소들이야말로 횡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전시는 횡성문화예술회관, 복합아트센터, 호숫길 갤러리, 한우체험관 총 4개의 공간에서 진행되고요. 각 전시 공간은 기억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특색 있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 오는 8월 5일까지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호숫길 갤러리를 제외하고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조혜미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의 기획전시는 올해로 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과 함께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전시를 열었고,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터전인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중심 오브제는 종이비행기입니다. 전시가 열리는 공간은 예술회관 전시실, 복합아트센터 전시실, 호숫길 전시실, 한우체험관까지 4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공간들을 잇는 매개체로 종이비행기를 설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종이비행기는 전시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억비행 전시가 횡성의 지금을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대마다 기억하는 장소의 모습은 다르지만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군민은 물론 횡성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모든 분들이 자신의 기억 속을 유영하듯 거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시가 총 4곳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공간별로 어떤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한우체험관입니다. 전체 전시의 흐름을 소개하는 사전 체험 공간인데요. 네. 관람객이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으로 AI 복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존과 이번 전시의 주요 오브제인 종이 비행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간인 예술회관 전시실은 전시의 출발점인데요. 입구에 설치된 행잉 비행기들이 여행의 시작을 상징하고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곳에서는 횡성군 9개 읍면의 주민들이 들려주는 횡성에 대한 아카이빙 전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복합아트센터 전시실은 기억을 다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공간인데요. 스타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관람객은 마치 기억 속을 유영하듯 전시를 체험하게 되고요. 이 공간에서는 자신의 기억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숫길 갤러리에서는 화성 유치원과 성모 유치원 원아들이 그린 횡성의 자연과 횡성의 모습을 아트 윈도우 형식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전시관 3곳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은 관람객 선착순 2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조혜미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이 전시를 기획할 때에는 기존에 정리된 디지털 기록물을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거듭할수록 횡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억을 중심에 두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야기가 공식적인 전시로 소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9분의 주민들은 횡성과 지역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고 진솔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앞으로 2주 동안 전시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관람객들을 만날지 저 역시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두 유치원, 화성 유치원, 성모 유치원 아이들도 전시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세대와 직업을 넘나드는 더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하는 전시를 기획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획비행 횡성의 기억을 잇다 전시는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무료 전시이고 도슨트도 상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기억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라고요. 오는 8월 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에서 펼쳐지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제죠. 제22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바로 어제 개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22회째인데요.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연 속에서 음악의 감동을 전하는 국내 대표 클래식 음악제로 매해 여름이면 평창을 세계적인 음악의 무대로 바꿔놓는데요. 2004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이래 해마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 젊은 신예 음악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관령의 자연을 무대로 한 콘서트들은 음악과 자연이 하나 되는 진기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다가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열려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해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음악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단지 공연이 아닌 자연과 사람,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8월 2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강원도 전역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제는 브리튼의 오페라 나사의 회전 국내 첫 콘서트 버전 공연을 비롯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 국경을 넘는 하모니,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을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과 국내외 차세대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네. 저는 사실 클래식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이 음악 이름만 들어서는 이분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알진 못하지만 이번 음악제의 예술 감독을 맡은 양성원 첼리스트를 비롯해서 트리오 5원 첼리스트 브루노 푸세와 앙상블 레 바스 레윈이 일본 바이올리니스트 수아나 야키코 클라리네시스트 김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와 테너 로빈 트리칠러 등이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 곳곳을 직접 찾아가 관객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찾아가는 가족 음악회도 열리고요.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대관령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실내악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미는 떠오르는 연주자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평창 대관령에서 최고의 클래식 음악을 만나보는 경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평창 대관령 음악제 소식이었고요. 자, 시원한 피서지로 영화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부에서 영화 반값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요?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바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이죠.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라든가 작은 영화관, 실버 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 중복 차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있잖아요. 네네. 그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단돈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네. 예. 제휴카드 청구 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포하는 할인권이 450만 장이면 많은데 반값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금방 소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얼른 발급받으셔서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로 할인받으면 영화를 단돈 1,000원에 감상할 수 있는 소식이었고요. 자, 마지막 또 영화 소식인데 2025 원주 옥상영화제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축제 초읽기에 들어갔다죠. 그렇습니다. 올해 영화제 포스터는 옥상 위에 강백석을 비추는 달빛을 시각화했는데요.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영화제는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원주 한국관광공사 옥상에서 열립니다. 최근 강원 담편성과 옥상 담편 부문 출품작을 공모를 마친 영화제는 이달 중에 선정작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평범한 건물의 옥상을 낯선 옛 상영관으로 바꿔놓는 옥상 영화제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24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